네, 돌아왔습니다. 기관의 눈입니다. 코스피 2200선에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 건지 오늘 그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상반기 한국 경제에서 뽑은 2020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투자전략팀장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 오신다고 하시는 걸 어렵게 모셨으니까 꼭 잘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스트 애널리스트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투자 전략 부분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각에서 오늘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쓰면 사실은 펀드 매니저한테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반 개인들이 사실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쉽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러고 단순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름 잡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거 오늘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에 대한 판단 먼저 어떻게 내립니까? 전일에 우선 글로벌 증시 주도 지수 중에 하나인 나스닥 지수가 우선 상승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반전을 했다는 게 하나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달러 대비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좀 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분기에 우리 시장의 변화 요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수가 이제 2200 지금 안착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현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2400을 가는지 2500을 가는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레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장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의 효과를 갖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단이라고 좀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320포인트 정도 내외. 그러니까 2320포인트. 그러니까 2300에서 2350 정도는 충분히 현재의 유동성을 갖고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400, 2500, 2600 이런 단계로 좀 진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증익이라는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적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내년이 좋아질 거라는 거. 근데 이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유동성으로 갈 수 있는 지수의 상승의 목표가 정도로 볼 수 있는 건 대략적으로 2300에서 2350포인트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거는 좋겠어요. 좋은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가 분들이 하시는 종목군과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하시는 지수 때는 좀 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요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체감하는 지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체 지수에 대한 생각일 뿐이었고 각자 개별 종목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컨셉이냐 내가 가치주 컨셉이냐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수익률의 격차는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반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 전지, 그다음에 요즘에 좀 풍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두산 인프라코나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 이런 컨택트 시클리컬 소위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오늘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중국에 홍수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짝 고개를 컨택트로 살짝 돌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크게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언택에서 컨택으로 모두 다 이제 진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면 너무 언택에 있었던 걸 약간 컨택 쪽으로 옮기는 과정은 분명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로 하면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달러 대비해서 신흥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통화 가치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항상 미국만 경기가 좋을 거고 회복할 거고 이 생각이 약간 이제 밑에 단으로 낙수 효과를 가져가면서 조금은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최근에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개선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과 여기에 또 하나 오늘 그 말씀 주신 뭐 두산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기계 쪽 관련주들은 솔직히 미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정책 카드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법률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프라 투자 법률안은 아시는 것처럼 물론 5G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도로, 교량, 교통 이런 것들 약간 전통 인프라 투자도 많이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미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두산 바켓이라든가 두산 인프라코어도 물론 조금 해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주가가 오르는 것도 한편에 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말씀하셨는데 요새 현대차, 기아차도 굉장히 잘 올라요. 네. 그러고 우리가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예. 우리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인도에서 현대차가 몇 개 팔렸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때 한 대도 안 팔렸습니다. 네.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차가 예전보다는 좀 더 팔립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컨택트주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자동차 주식들은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분류를 하실 때 네. 언택과 컨택 사이에 있는 주식이 뭔가를 우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언택에서 컨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고리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거나 휴대폰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택의 초기 국면 안에서는 가장 유망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이죠.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그래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교체 수요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가장 또 컨택의 초기 국면 안에 서 있는 쪽은 자동차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공기로는 여행을 잘 안 가셔도 내부 안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로는 여행 갈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아주 컨택의 또 초기주가 되는 거죠. 대신 컨택에서 가장 멀리 느껴지는 주식들은 예를 들면 철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멀리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들의 관심을 오히려 만약에 이제 컨택주로 옮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부분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를 뭐 우리가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캠핑 관련 주들이 뭐 10배가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혼자서 캠핑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고 네. 놀다가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분기에 그 팀장님 보시는 그 주목할 만한 종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가졌던 뭐 언택 뭐 성장주들이라고 불리우는 쪽들 여전히 좀 주도주고 주도주라 함이 그 시절을 대변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참 그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시 잠시만요. 그럼 예. 네이버하고 카카오 비중 줄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물론 선호를 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건 솔직히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테슬라라는 기업의 마치 자회사처럼 보이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들은 미국에서 마치 우리나라 헬스케어처럼 굉장히 각광을 받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든가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G화학이나 삼성 SDI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쪽이 성장주 안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쪽으로 보자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택과 컨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특히 IT 하드웨어 쪽들이 훨씬 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으로 대변되는 이런 IT 하드웨어 주식들이 가장 그래도 3분기에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업종과 종목에서는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거를 좀 쉽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풀어드리면 어쨌든 3분기하고 4분기에는 핸드셋이 잘 팔리겠다.
핸드폰이 잘 팔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핸드폰이 잘 팔리면 핸드폰 관련된 부품주, 그다음에 후공정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그렇죠. 좀 중소유주 쪽에 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보면은 그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9월 15일에는 또 공매도를 금지한 걸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지금 10%두 자릿수 이상 지금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분은 또 뭐 2조 달러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도 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 리포트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고 싶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포인트들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우선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의 생각을 약간 이렇게 그냥 단순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 친환경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수소, 뭐 예를 들면 풍력, 수력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환경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텐데, 근데 이 환경 관련주들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이 굉장히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꼭 국내 쪽에 투자, 뭐 종목들 이런 것도 선정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유럽의 환경주들을 묶어놓은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조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 유럽이 갖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 정책과도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 바이든 후보의 또 다른 생각 반대편에는 법인세를 다시 한번 인상시킨다거나 아니면 독점 기업들을 좀 규제하려는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공교롭게 이게 법인세를 인하한 효과와 그리고 독점 기업들 지금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본 쪽은 분명히 IT 소프트웨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이라든가 약간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본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쪽들은 조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분명히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쪽 반면에서는 좀 안 좋은 측면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균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어저께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 유럽의 3대 풍력 회사가 이제 가메사, 오스테드, 그다음에 베스타스가 포함된 그 FA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FAN인데 예, 이게 이제 그 ETF인데 뭐 요새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년 월봉을 차트로 이제 상향 돌파해서 이게 뭐 좀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리스크는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뭐 한두 개 딱딱 이렇게 좀 심플하게 체크될 리스크들이 있나요? 이게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실 건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근데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이런 기업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봐요. 근데 다만 추정치가 너무 높아지면 눈높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이유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에 흔히 얘기하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를 바라보실 때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건 좋기는 한데 다만 그들이 지금 너무 이익 추정치가 높게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변화의 약간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공매도 제한이 9월 15일 날 풀릴 예정입니다. 풀릴지 안 풀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풀리게 되면
반대로 현재 그 성장 주도주들이라고 불렸던 기업들 중에서 과거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도 수급으로 역풍을 맞게 되면 상당히 좀 주가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헬스케어 쪽들이 대부분 다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최근에 연준이 이게 유동성을 막 폭발적으로 늘리다가 다소 좀 그게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에 의존했던 주식 시장 자체가 약간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실 수 있겠죠. 물론 연준이 앞으로도 자산을 줄이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산이 더 이상 7조 1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7조 1천억 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최근에 6조 9천억 달러까지 좀 빠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항상 좀 체크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지만 팀장님한테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우리가 다 외워서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함께 미국의 유동성, 연준이 자산을 얼마큼 늘리느냐. 네. 예, 7조 1,000억 달러에서 6조 9천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것이냐.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지만 팀장님과 투자전략 팀장님과 말씀 많이 나눴는데 다음 주는 뭐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좀 나와 주셔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경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네. 네, 여기 한국경제TV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